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네,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사건, 장자연 문건 사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결국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이 2달 연장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들 사건, 또 버닝썬 사건까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한 뒤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긴급 브리핑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새 사건의 공통점, 정의를 실현해야 할 수사기관들이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은폐하고 봐줬다는 의혹이 강한 사건들입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이 2달이 연장이 됐습니다. 먼저 김학의 사건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진상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됐기 멀었다. 때문이죠. 네. 그 진상규명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소위 별장에서의 성접대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실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누가 피해를 받고 어떤 사람이 가해자인지, 그리고 어떤 가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사건이 묻힐 수 있었던 이유, 그렇죠. 도대체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고 네. 누가 수사 방해를 했으며 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누구의 책임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네. 등등을 밝혀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이제 핵심이 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접대 인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사가 거의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때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장도 있었다고 하고 대학 교수도 있었다고 하고 군 장성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네. 또 정치인 그리고 판검사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위층 네, 인사들이라고 고위층에 있었는데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은 하나의 그 당시에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이런 어떤 성접대를 받는다든지 네. 내지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건 조금 더 파봐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번에 네.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네.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은 지금 검찰이 그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방해를 했다.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글쎄요, 이제 수사 방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찰 얘기는 그겁니다. 당시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네.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을 기각됐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600개에 이르는 동영상 그리고 2만 9천 개에 이르는 사진 파일을 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그 증거 자료를 보냈으나 네. 그리고 거기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자기들은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쩐 일인지 무혐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경찰에 그런 파일들이 남아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보내고 나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검찰에서는 또 경찰의 의견을 또 이제 얘기를 반박하는 점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경찰 얘기가 반드시 옳은지 또 검찰 얘기가 옳은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두 기관 모두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조금씩 지금 그 진상조사단에서 새로운 증언이나 확보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뭐라고 지금 변호사님은 보십니까? 일단은 말이죠. 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지금 민감용 청장이 얘기하기를 네. 육안으로 봐도 그렇죠. 확연히 구별이 된다, 식별이 된다. 누가 봐도 김학이다. 예, 그렇게까지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조사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사건이 묻힐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당시의 수사 라인이라든가 네. 이 라인에 대한 어떤 조사도 불가피한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진상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네. 3번이나 연장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다가 사실은 또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또 이것이 또 뭐 해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에 의해서 수사 내재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밖에서 하란다고 하고 여론이 있다고 하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직하면 또 뭐 이렇게 법무장관이라든지 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네. 이번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윤중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요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중천 씨 자체를 모른다. 네. 별장에는 가본 적 없다. 그렇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중천도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윤중천 씨가 이번 진상조사단에서는 말을 좀 바꿨죠. 말을 바꿨어요. 예. 김학의 전 차관과의 친분은 있다. 예, 친분은 이렇게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사실은 그때 여성이 말이죠. 2014년에는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의 고소에 의해서 수사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도 이제 무혐의가 됐던 것인데 그때 이제 뭐 파일을 보냈느니 안 보냈느니 그런 차례 수사가 두 차례 수사가 있었던 있었죠. 거죠? 2013년에 한 번 있었고 14년에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윤중천 씨가 어쨌든 모른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하는 바람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술을 좀 바꿔가지고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여성도 뭐 고소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조사만 확실히 한다면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못 밝혀낸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소시효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네. 공소시효도 지금 특수강간으로 본다면 네.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하면 특수강간입니다. 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15년.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됐다면 공소시효 여부를 떠나서 진상조사단에서는 수사가 아니잖아요. 조사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요, 네. 변호사님. 지금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을 지명을 했군요. 지금 보니까 문형배 판사는 부산고법의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그죠? 유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미선 판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4월 19일에 이제 퇴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두 분이요. 네. 그 서기석, 조영호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네. 지금 두 사람을 지명을 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네, 그렇죠. 저 두 분 중에 이제 저 두 분이 이제 후보자 아닙니까? 네네네. 또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 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두 사람이 비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다 예, 빈 두 겁니까? 사람을 지금 지명을 한 겁니다. 후보자 네. 두 명을 다 지명을 했군요. 네네, 그렇다면 청문회를 거쳐서 네. 이제 통과가 되면은 또 이제 선임 재판관들이 4월 19일에 이제 퇴임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청문회라든지 다시 이제 그걸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과정이 한 달 그렇습니다.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한 달 전 정도의 타이밍에 지금 새로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을 했다. 9인 중에 3인을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네. 그 두 분이 이제 대통령 지명 몫이라고 그렇군요.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저희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공소시효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네. 자, 직권남용. 그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는 검사에 대한 그렇죠. 처벌도 책임도 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무조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럼 네.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7년이죠. 하나가 있어요. 그 특가법에 보면은 네. 특수직무유기죄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 네, 이거 이게 중요한 뭡니까? 것인데요. 네. 특수직무유기는 이렇게 수사라인,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이 네. 그 수사를 일부러 방해를 한다든지 내지는 유기를 하면은 네. 특수직무유기라고 그러고 그렇군요. 이거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조건. 예, 이상이니까. 1년 이상의 한선을 징역이라는 정해놓은 거군요. 예,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25년까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1년부터 25년까지 유기징역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보든
특수직무유기로 보든 네.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수사 라인이 수사를 방해하고 또 뭐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뭐 그런 정황이 있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진상조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재조사고요. 지금 네. 국민들 여론이나 또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법무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수사 얘기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일단은 재조사를 해보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이 드러나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적인 얘기를 했죠.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이제 재조사가 이제 들어가서 수사가 필요하다가는 의견을 낸다든지 내지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검찰이 뭐 이첩을 한다든지 또 누구가 전격적으로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다시 또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피해를 봤다는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다시 또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수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검찰이 그냥 일반 검찰이 그냥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요. 글쎄 뭐 그 당시 수사를 했던 분들하고 지금 또 검찰 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기 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번 믿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네. 지금 이제 특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특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71.7% 정도, 약 72%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특검을 자주 도입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도 있어 왔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의혹의 시선이 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특검을 이 사건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립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특검법을 또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란 이름도 달아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특임 검사 이게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특임 검사가 특임검사. 뭡니까? 특임 검사가 2010년에 스폰서 검사를 계기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네. 우리 잘 아는 벤츠 여검사 사건, 맞습니다. 예, 그랜저 여검사 기억나네요. 사건에서 특임 검사가 임명이 됐었고요. 네. 이거는 검찰총장이 검사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해서 지명해가지고 당신이 수사를 하십시오. 맡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보고를 검찰총장한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을 검사가 한 명 맡아가지고 네.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검찰총장이 직보하도록 돼 있고 네. 검찰총장의 지시만 받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검사를 특임 검사라고 하는데 네. 몇 번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벤츠 여검사라든지 또 뭐 그랜저 여검사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그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취재 결과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재수사의 필요성 부분은 국민 여론도 그렇고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 하나 있습니다. 장자연 문건 사건. 이 경우에는 지금 관련자들 공소시효가 거의 다 지났고요. 지금 글쎄 한 사람만 전 조선일보 기자죠. 그렇죠. 그분만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분들 2달 남겨놓고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강제추행죄인데요. 이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만 이제 기소가 되고 사실은 강제추행죄로 보거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네. 성매매 알선이나 뭐 이런 거 성매매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로 본다면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이제 그런 점은 있는데요. 다만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체 진실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원래가 수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물론 기소를 전제로 합니다만 반드시 기소가 될 수 있을 때만 될 것이 확실할 때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떤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수사가 안 된다면 이번에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사에서라도 확실하게 좀 이번에 밝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실 규명 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질 것 네. 같은데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지금 가장 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누가 장자연 씨를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언론인 또는 뭐 당시에 또 여러 관계자가 있다고는 정치인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어쨌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수사가 됐어도 또 제대로 뭐 기소나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처벌 여부를 떠나서 만약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 어차피 또 2개월 동안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3번이나 연장을 하면서도 실체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인지 좀 불분명합니다만 의지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의지가 중요한데요. 이 의지가 과연 조사단에 또 과거사위원회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혹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분쟁도 있었고 그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수사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국민도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국민이 원하고 있다. 그럼 국민이 원하면 공직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진상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범죄 관련된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한 사람만 빼놓고 그런데 수사 관련도 아까 말씀하신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 그것도 말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보면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9년에, 2008년의 일이니까요. 2009년에 사망하고 나서 바로 수사는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특수직무유기, 아까 말씀드린 특수직무유기는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군형법이라든지 특가법이 이런 데 특수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은 특수직무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특수직무를 맡은 사람이 군인이 쉽게 말하면 전장에서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특수직무유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사를 맡은 사람들은 특수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고 본다면 2008년 9년이니까 아슬아슬하네요. 사실 2009년 3월에 장자연 씨가 사망했거든요. 어쨌든 이 특수직무유기로 본다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버닝썬 사건까지 포함을 하면은 경찰과 검찰 모두 지금 이제는 강력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특별히 민감한 부분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두 조직 다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 경찰 이번 사건들 3대 사건이라고 요즘 부릅니다만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누구한테 지금 더 급하다, 절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누가 수사를 하느냐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가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의는 경찰이 굉장히 수도 많고 여러 가지 그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그 수사 라인을 이제 통제하고 또 이제 기소권을 맡고 외국의 법제는 대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기상조론이라 가지고 경찰을 못 믿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버닝썬 사태 같은 거 보면 경찰도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겠나? 이것도 사실이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김학의 사건을 보면 그런 거 아니냐?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통제하고 상호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요. 다만 수사권의 종결권까지 모두를 경찰에 준다면 만약에 조사를 안 되는데 준다면 다시 검찰에서 그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이 거기서 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다시 검찰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방향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것은 승리 씨가 현역 입영을 연기 신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병무청에서 이제 연기를 3개월 후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를 3개월 정도 시간을 경찰로서는 좀 벌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승리 씨도 연기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에서도 연기 신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병무청에서 받아준 것인데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리 씨는 관련자들이 이 밖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증거라든지 모든 것이 이 밖에 있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의 맥이 끊기게 되고 그다음에 또 승리 씨 입장에서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3개월 정도 연장해 준 거는 좋다고 보고요. 저 3개월 안에 이제 만약에 승리 씨가 구속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구속되면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병역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이라든지 형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구속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연기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시켰다는 얘기는 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 재판에 따라서는 그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군 입대를 안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국민들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내놓은 수사의 결과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기회입니다.
이번 일이 과거 검찰과 경찰의 잘못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됩니다. 꼭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게 제도를 제대로 손봐야 합니다.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잘 봐야 할 겁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